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지난 8월 6일에 K1 이원 전차에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해서 전차가 전소되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주변에서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승무원들에게 경고를 해서 승무원들은 전원 무사히 탈출을 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심하게 화재가 났던지 전차가 전소된 다음에도 열기 때문에 한참 동안 전차에 접근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K1 전차는 1986년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1987년에 실전 배치된 전차인데요. 그래서 실전 배치된 지도 거의 40년이 다 되어가는 전차입니다. 그리고 보통 전차의 수명은 30년에서 35년 정도이기 때문에 이미 내구 수명은 다 된 전차이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창정비를 해서 사용해오던 전차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아직은 이번 화재 원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정말 퇴역을 해야 할 정도로 낡은 전차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 전차가 화재가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번 8월 6일에 북한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그 관련 내용을 일체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솔직히 기존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도 관련 보도를 하지 않은 경우는 많았습니다. 실제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관영 매체가 미사일 발사를 보도하지 않은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고 했고, 특별한 사항으로 보고 있지 않고 미보도 의도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은 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우리 언론에서는 각종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왜 발사했는지 각종 추측성 기사를 내보내지만 우리 언론들이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 북한도 그에 상응해서 대응 발사를 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우리나라도 대응 발사를 하듯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하면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 발사를 합니다. 솔직히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의 절반은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에 따른 대응 발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사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미사일 시험을 하는 것에 대한 대응 발사라고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대략 40에서 60여 차례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특히 올해는 새로 개발해야 하는 전술탄도미사일이 무척 많습니다. 우선 수출용 전술탄도미사일인 CTM-290과 CTM-500을 시험해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군이 개발 중인 천무3. 솔직히 이 이름은 제가 그냥 부르는 이름이고 기존 천무 대비 크기를 확대한 신형 발사체를 개발 중이고 우리가 신형 발사체를 개발하는 이유는 새로운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이고 우리가 새로운 전술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는 전술탄도미사일에 자폭형 무인기를 탑재해서 발사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한화에서는 수출용 전술탄도미사일인 CTM-290에 자폭형 무인기를 탑재하는 천무 3.0을 개발하고 있지만 문제는 천무 3.0은 우리의 수출용 유도로켓인 CGR-80 유도로켓에 자폭형 무인기 한 발을 그리고 수출용 전술탄도미사일인 CTM-290에 3발의 자폭형 무인기를 탑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탑재할 수 있는 자폭형 무인기의 수량이 작은데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군은 과거에 한화가 개발하던 천무 3.0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존재하는 전술탄도미사일에 자폭형 무인기를 탑재하려 했지만 탑재할 수 있는 자폭형 무인기의 수량이 너무 작아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과거에 우리가 이걸 개발할 때 문제가 되었던 게 통신인데요. 과거에는 자폭형 무인기들과 통신할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전술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3발의 자폭형 무인기 중에서 한 발을 통신 중계용 무인기로 사용하려고도 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전술탄도미사일 한 발이 운반할 수 있는 자폭형 무인기는 단 2발이었고 그래서 우리군은 탑재할 수 있는 무인기의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아예 전술탄도미사일의 크기를 키우기로 하고 새로운 발사수단과 그리고 새로운 전술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걸 저는 천무3라고 부르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바로 이 천무3용 전술탄도미사일도 새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참 여러 종류의 전술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아마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전술탄도미사일은 바로 이런 우리의 전술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미사일 발사 시험의 대응 발사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 언론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많은 경우 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사일 시험 대부분은 기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전술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도 노동신문 등 북한의 관영 언론이 아무런 관련 보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번 발사가 바로 우리의 미사일 시험에 따른 대응 발사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네요. 아마 특히 올해는 정말 많은 미사일 시험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올해가 우리나라에서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 시험을 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짐작을 해보네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의 현무5가 실전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국방부 장관이 현무5가 작년 말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드디어 최근에 현무5가 실전부대에 배치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현 정부 임기 전에 전량 실전 배치를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현무5를 200발을 도입한다고 했었고 한화에서는 연간 60발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현 정부의 임기는 2030년까지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포함해서 대략 4년이 남았고 그래서 연간 대략 50발을 생산해서 배치를 한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무5 다음에 신형 미사일도 개발 중이고 솔직히 이게 좀 이상하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기밀 사업으로 무기를 개발하면 그 무기는 공식 명칭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신형 무기들의 이름을 현무6와 현무7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정말 말 그대로 소문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실은 올해 3월경에 저는 속칭 현무7으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발사 시험이 있었고 그 시험이 성공했다는 일종의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말 그대로 소문에 불과한 거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미사일을 현무7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가 집중 개발하는 신형 전략미사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신형 SLBM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극초음속 활공체가 있는데요. 현재 제가 알기로 우리는 지금 분명 장보고 3 배치 3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보고 3 배치 3 사업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장보고 3 배치 3에 신형 SLBM이 탑재되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한마디로 장보고 3 배치 3에는 진짜 기밀 무기가 탑재되는 것입니다. 기존 장보고 3 잠수함들이 전술탄도미사일급 SLBM인 현무 4-4를 탑재하는 것에 반해서 신형 SLBM은 훨씬 대형화되었기 때문에 더 기밀스럽게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극초음속 활공체도 당연히 우리나라의 최1급 기밀 사항이니 쉽게 언급을 할 수 없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건 정말 소문의 소문일 뿐이니 그 점은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의 현무5가 언제든지 발사가 가능한 발사 준비태세에 드디어 진입했다고 하네요.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방산업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방산회사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화라고 하실 겁니다. 저 스스로도 한화에 대한 비판적인 소식을 전한 적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한화에 대한 비판적인 소식을 많이 전한 건 제가 한화라는 기업이 싫어서는 아니고 또 한화라는 기업에 문제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다만 한화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규모의 방산회사이고 그래서 우리 방산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이 많기 때문일 뿐이고요. 차라리 우리나라 주요 방산회사 중에서 지금 가장 비판을 받아야 할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LIG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방산 비리 사건에 가장 관련이 많은 회사가 LIG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지금까지는 LIG 관련 방산 비리 사건은 정확히 LIG 직원들이 벌린 방산 비리가 아니라 LIG와 관련된 사람들의 비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해군 장교 출신이 LIG를 위해서 정보를 빼내려 했다던가 하는 어떻게 보면 LIG와 직접 관련은 없는 사건이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정확한 근거도 없이 특정 업체를 비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LIG 직원이 직접 관련된 비리 사건이 발생을 했네요. 이번에 LIG 직원이 링크22 관련해서 방사청 직원에게 뇌물 4억 6천만 원을 전달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링크22라는 건 차세대 연합 전술통신체계인데요. 지금은 연합 전술통신체계로 링크12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링크22로 교체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LIG 직원이 방사청 직원에게 뇌물을 주다가 입건되고 기소되었네요. 아무튼 분명한 건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방산비리와 가장 많이 관련되고 있는 기업은 LIG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 K1 전차의 화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재는 5군단 예하의 5기갑여단에서 발생했다고 하고요. 승지훈련장에서 사격훈련 과정 중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사격을 끝내고 대기 지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다행히 주변에서 먼저 발견을 해서 승무원들에게 알려주어서 승무원들은 전부 대피를 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왜 화재가 발생을 했냐는 점입니다. K1 전차는 1986년부터 생산된 전차로 그래서 이제 생산된 지 40년이 가까이 되어가는 전차인데요. 보통 전차의 수명은 30년에서 35년이기 때문에 이미 수명이 다 된 전차입니다.
물론 그래서 당연하지만 K1 전차는 지속적으로 창정비를 해왔고 꾸준히 창정비를 하게 되면 수명은 연장이 되는데요. 보통 전차는 12년 주기, 그리고 주행거리 9,600km마다 한 번씩 창정비를 하고 당연하지만 우리 K1 전차는 창정비뿐만 아니라 꾸준히 새로운 장비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재로 전소한 전차도 그냥 기본형 K1 전차가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된 K1 E1 전차인데요. 그리고 또다시 K1 E1 전차를 개량하는 사업이 올해인 2026년부터 시작하게 되고 한때 이 사업이 중단 위기에 있었지만 업그레이드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우선 업그레이드 사업은 중단되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건 왜 우리 군이 K1 전차의 업그레이드를 망설였냐는 점입니다. 문제는 전차의 차체는 창정비를 하면 거의 영원히 사용할 수 있고 또 각종 전자장비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교체를 해줄 수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엔진입니다. 당연히 엔진도 창정비를 하지만 엔진은 창정비를 한다고 해도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전차의 창정비 주기는 바로 엔진이 창정비가 필요할 때 창정비를 하게 맞추어져 있는 건데요. 그만큼 엔진의 수명은 길지가 않습니다. 보통 전차 엔진은 12년 주기, 9,600km마다 창정비를 해주게 되고 최대한 수행할 수 있는 창정비 횟수는 3번입니다. 전차 차체는 그 후로도 창정비를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엔진은 그 이상 창정비를 해주게 되면 기동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신뢰성도 떨어지고 이번 경우처럼 화재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K1 전차에는 독일 MTU사의 MB871K501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이 엔진은 우리나라의 STX 엔진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엔진인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 K1 전차에 탑재된 엔진들은 거의 3차 창정비를 끝내고 마지막 수명 주기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전차를 계속 사용하려면 엔진은 교체해야 합니다. 아마 이번 화재도 아직 그 원인이 나온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가장 화재 가능성이 높은 건 역시 노후화된 엔진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K1 전차의 잔존 가치와 그리고 엔진 가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차의 수명은 대략 35년이고 그래서 전차의 잔존 가치는 35년이 넘으면 영원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본 논문에서도 M48 전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규모 개량을 했지만 대규모 개량을 한 후 수명 주기가 28년이라고 봤고 그래서 2011년경에 이미 잔존 가치가 영원이라고 했고요. K1 전차는 수명 주기 36년이 되면 창정비 비용이 잔존 가치를 초과하게 되고 좀 더 가격이 비싼 K1 A1 전차는 37년이 되면 창정비 비용이 잔존 가치를 초과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 경우 창정비를 중단하게 되고 실제로 M48 전차는 그래서 지금 창정비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문제는 전차는 그대로 사용한다고 해도 엔진은 교체해야 하는데 엔진 교체 비용이 전차의 잔존 가치보다 더 많이 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군은 K1 전차를 2040년대까지 사용한다고 하면서 추가 엔진 구매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실제로 이때 STX 엔진에서 국산 엔진을 개발해서 K1 전차에 사용하자고 했으나 흑표 전차의 엔진 결합 문제에 질려버린 우리 군이 국산 엔진을 채택하지 않고 그냥 기존 엔진을 재생산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운용하는 K1 전차의 수량은 1027대이고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K1A1이 484대이기 때문에 대략 신규 엔진을 1500대 가량을 재생산해야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재생산되는 엔진의 수량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수량의 엔진이 재생산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화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신규 엔진의 수량만큼만 K1 전차를 남겨두고 새로운 전차로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우리 군의 흑표 전차를 4차 양산으로 끝내지 않고 추가 생산할 거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특히 한화에서는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경전차인 KMPF로 K1 전차를 교체하자고 했었고 실제로 우리 군에서도 105mm 전차포를 올린 차륜형 장갑차를 도입해서 이걸로 일부 K1 전차의 교체를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5mm 전차포를 올린 차륜형 장갑차 사업이 중단되고 다시 시작할 기미가 없고 당연히 한화가 제안한 KMPF도 우리 군에서 도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K1 전차의 교체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금은 무인기 등 다른 분야의 전력을 강화하는 것에 밀려서 K1 전차의 교체 사업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그나마 이대로라도 K1 전차를 계속 사용하려면 엔진은 교체를 해야 하는데 엔진 한 대의 가격이 6억이 넘고 그렇기에 분명 일부는 재생산이 되겠지만 모든 K1 전차의 엔진을 교체할 만큼의 수량을 확보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화재 원인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앞으로 우리 군의 K1 전차의 교체가 상당히 큰 논쟁거리가 될 것입니다. 과연 K1 전차의 엔진을 전량 교체를 하고 대규모 개량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한화의 말처럼 경전차 같은 대체 수단으로 교체를 해야 하느냐가 상당히 논쟁거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분명한 건 지금 우리 K1 전차는 창정비 비용이 잔존 가치를 이미 넘어버린, 그러니까 사실상 수명이 다 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아마 우리가 K1 전차를 대규모 개량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한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개량에 필요한 비용만 해도 대당 20억이 넘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야기해도 엔진 한 대에 6억이 넘고, 그리고 요즘 최소한의 생존 장비라고 하는 능동방어 시스템이 한 대에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현대전에 적합하게 어느 정도 개량을 해준다고 한다면 대당 개량 비용이 20억이 넘게 들어갈 것입니다. 솔직히 K1 전차와 비슷한 경우가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군이 운용하는 천마 대공미사일입니다. 천마는 저번 무인기 사태 이후에 각종 무인기 요격 시험을 한 결과 우리 군이 보유한 대공무기 중에서 무인기 요격에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비호의 저성능 레이더와 달리 천마의 레이더는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었고, 천마에 탑재된 미사일도 무인기를 효과적으로 요격하는 건 물론 가격도 미사일치고는 상당히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우리 군은 천마를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고, 제가 그래서 전에 우리 군은 천마를 교체하기 위해서 레이저와 미사일을 동시에 탑재하는 방공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분명 지금 우리 군이 보유한 대공무기 중에서 천마가 무인기 요격에 가장 효과적임에도 우리 군에서 천마를 교체하려는 이유는 바로 천마의 미사일의 수명 때문입니다. 지금 천마에 탑재된 미사일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천마를 계속 사용하려면 미사일을 다시 생산해 주어야 하는데요. 지금은 당연하지만 천마용 미사일은 이미 오래전에 단종되었고, 지금 다시 천마용 미사일을 생산해주면 과거처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없고, 당연히 미사일을 새로 생산한다면 성능도 업그레이드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천마의 미사일을 재생산해주게 되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그럴 바에는 천마를 신형 무기로 교체하는 게 더 좋다는 결론으로 천마를 교체하는 사업을 시작한 건데요. 한마디로 천마를 개량하는 것보다 새로운 신형 무기를 도입하는 게 비용 대비 효과가 더 좋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K1 전차도 20억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대대적인 개량을 해서 계속 사용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다른 대체 수단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옳은지가 문제이고요. 아마 저번에 우리 군에서 K1 전차의 개량 사업을 중단하려고 했던 이유도 대규모 개량을 하는 것보다 교체하는 게 더 좋다는 판단을 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도 소량의 K1 전차는 우리 군에서 계속 운용을 하겠지만, 아직은 무엇이 될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K1 전차를 교체하는 사업을 조만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K1 전차는 무엇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한화의 경전차가 적합할까요? 아니면 차륜형 장갑차에 105mm 전차포를 올린 모델이 나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흑표 전차를 추가 양산하는 게 더 좋을까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K1 전차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